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월 12일이고 목요일이네요. 오늘 올망졸망 꼭지로 선택을 했고 중국의 GJ11이라는 무인기, 아마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하게 되면은 거기하고 이제 같이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비행기 정보가 조금 노출이 됐어요. 지난 한두 달 사이에. 그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이제 KF-21 향후 개량을 통해서 6세대까지 가야 되는 기체지요. 그리고 무인기도 이미 모습들을 조금씩 개선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사점, 그런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CCTV에 최근에 공개된 컴퓨터 그래픽이에요. 실제 사진은 아니고. 우리도 이런 컴퓨터 그래픽을 이제 공개한 바가 있죠. 그런데 우리랑 좀 다른 것은, 우리는 그림에서 이제 KF-21 4.5세대로 내부 무장창이 아닌 기체 밑에다가 미사일을,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형태로 스텔스 무인기랑 같이 활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어긋나 있는 모순된 그런 사진을 이제 공개했는데, 중국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사진을 공개한 거죠. 앞에는 이제 J20이라고, 이것도 몇 년 안 됐습니다. 2, 3년밖에 안 됐을까? 3, 4년? 예, 됐을 정도밖에 안 됐을 건데 5세대 기체죠. 그럼 내부 무장창을 가지고 있는 기체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뒤에는 이제 무인기니까 이게 6세대 구성이죠. 예. 자,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자료들을 보면은 뒤에 무인기는 한 19년 이때부터 배치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주하이 에어쇼가 있었어요. 작년 11월 경에. 거기에서 뒤에 보이는 무인기에,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크기도 비슷해요. 내부 무장창을 공개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정치 외교적인 목적도 있고, 또는 이제 기술적인 완성도가 충분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 자료를 보면은 실전 배치됐다고 나와요. 그런 이유들로 복합적으로 이제 제시가 된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운용을 이 가능하다, CG가 아니라 곧, 최소한 지금이 아니라면, 당장이 아니라면 곧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서방권에서 이야기하는 6세대 전투기가 되는 셈이거든요. 자, 이게 좀 전에 그림에 나왔던 J22가 17년부터 배치가 됐네. 한 5, 6년 됐네요. 5, 6년 됐고 5세대 전투기죠. 이거고, 이것과 이제 같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이 기체가 아니고 뒤에 따라 같이 사진에 등장했던 무인기가 이제 되겠죠. 이게 이제 그 무인기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크기를 짐작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돼요. 트럭에 싣고 가는데, 이게 이제 19년 10월 1일 중국 국경길 프레이드에 처음 등장했어요. 보통 이제 여기가 중국 국경일 중에서 아마 가장 큰 국경일인 것 같아요. 이때 새로운 무기를 많이 이제 보여주죠. 세계에다가. 이때 나왔다는 것은 이미 배치가 됐다, 이런 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배치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자, 이게 이제 길이가 12.2m니까 그 앞에 뾰족한 부분부터 뒤에 꼬리까지 12.2m라는 것이고, 날개 폭이 14.4m, 높이는 한 2.7m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일반 전투기보다는 살짝 주력 전투기보다는 살짝 작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조종사가 타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내부 공간 효율성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고 뒤에 이제 조그만 소형 트럭에 실려 있는 것은 우리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 상공에 나타났던 무인기 관련해서 보면은 제가 몇 번 의견을 냈던 그 이란의 샤헤드 자폭 무인기, 길이 2.몇 m, 2에서 3, 4m 되는 것이죠. 그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길이 대충 가늠해 보실 수 있으시겠죠? 어느 정도 크기인지? 소형이죠, 아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란뿐만이 아니라, 뭐 원래 원류는 이스라엘이죠.
여러 군데서 퍼져 있고 모델이 되고 있다. 왜냐 성능이 훌륭하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걸 물망에 올려놓고 계속 우리 군에서 어떤 대응, 우리 정부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상황에 대해서 애써 왜 외면하는 것인지 뭐 꾸준히 생각해보고 있는 중이죠. 예. 자, 중국의 전익기라는 게 이제 몸통 전체가 날개로 쏜다는 것이죠. 뭐 B2, 유명한 미국의 B2, B21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공개가 됐던 하늘 나르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고 스텔스성이 최강인 그런 비행기가 되겠죠. 꼬리 날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꼬리 날개라는 것에 툭 튀어나와 있으면 전면보다 옆면이나 뒷면을 봤을 때 레이더 반사 면적이 커져요. 레이더가 항상 내 전투기면은 상대방 전투기가 나를 봤을 때는 정면에서 보지만은 어떤 지역을 침투한다고 봤을 때는 사방에 레이더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방에. 그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비행기에는 이런 무미, 꼬리 날개가 없는 비행기가 선호된다고 봐요. 즉 이런 디자인을 가졌다는 것은 깊숙이 침입할 수 있다. 안 들키고. 이런 거죠. 그러면 스텔스성이 기본적인 이 비행기의 디자인의 목적이기 때문에 뭐 배기구랄까 구조체 또 뭐 도료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뭐 가장 앞서가는 스텔스 기술들이 총 망라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DX 코리아 2022 얼마 몇 달밖에 안 됐죠. 거기서 공개된 모습인데 이전에도 작년에도 아덱스에서도 모형이 공개됐었어요. 근데 그때는 모양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 그때는 좀 컴퓨터 그래픽을 이렇게 기체화시킨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되게 많이 실제화됐어요. 그리고 기체가 커졌어요. 예, 길이가 12m, 날개폭이 20m가 됐죠. 예. 자, 길이는 좀 전에 중국의 GJ11하고 비슷하고 폭은 훨씬 더 길어요. 우리 비행기도 작년 아덱스에서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것에 이제 소형화 한 70% 크기로 국가연에서 개발하면서 사용했던 비행기가 있잖아요. 가오리 X라는 거. 그것도 그런데 앞에 날개 각도가 이게 머리 부분부터 쭉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한 단계 꺾여서 돼 있어요. 그래서 날개폭이 길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봐서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은 내부의 공간이 상당히 넓어지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이게 엔진 공기 흡입구 있는 그 옆에 붙는 날개이자 몸통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엔진 공기 흡입구 있는 곳은 앞에는 뭐냐면은 앞에 랜딩 기어 바퀴가 들어가야 돼요. 뒤에는 엔진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는 무장창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죠? 또 날개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쪽에 또 바퀴가 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하고 날개 사이 공간, 지금 사진의 중심에 보이는 이 부분이 무장창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내부 무장창이.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커졌다 이런 것은 내부 무장창의 확대가 상당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지고, 일단 군에서 뭐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엔진의 출력은 8,000에서 8,500파운드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이거 5,000파운드짜리 엔진 개발한다고 우리 뭐랄까 정부 연구과제를 했던 거예요. 그게 어느새 지금 8,000에서 8,500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이 하나 이제 오늘 제가 중국의 GJ11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거 이 크기를 봤을 때 이 엔진의 출력이 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완전히 이제 뭐 저피탐 레이더 부분뿐만이 아니라 바깥에 이제 찬 공기하고 섞어서 적외선 저피탐도 지금 뭐 신경을 많이 쓰는 기체, 완성도가 상당히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체가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길이는 전체적인 크기는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중국 것은 옛날 우리 초기 모형처럼 직선으로 있죠. 앞머리부터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옆으로 가지를 하나 더 쳤죠. 그래서 날개폭이 길어진 거예요. 예. 물론 이전 모델보다는 앞뒤 길이가 커진 것도 있습니다. 기체가 커졌어요. 예. 그래서 내부 공간, 불룩한 내부 공간을 활용하기가 더 좋아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 중국 것보다 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거 이상, 동등 이상의 엔진 출력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 개발 중인 엔진이거든요.
이제 조금만 더 출력이 높아지면은 KF50에 들어가는 미국제 GE 엔진과 출력이 비슷해져요 이제는. 참 이게 쿠스 FC 제가 작년에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아덱스에서. 이 중국 기체랑 똑같이 생겼죠. 저 앞에 앞머리 부분에서 날개 끝까지 직선으로 빠졌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직선으로 오다가 갈라졌다는 거고 기체가 다 커졌다는 거죠. 그때 길이 보면 10m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앞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 앞뒤로 길이가 2m 길어진 거예요. 그 당시 날개 폭은 16m였는데 이번에는 20m가 된 거예요. 기체가 확연히 커진 거죠. 네. 그때도 이미 애프터버너까지 감안한 출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확하게 수치는 이야기 안 했지만 음속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살짝 나왔었죠. 네. 자, 그러면 기체가 커진 거예요. 이제 많이. 그래 되면은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 배치된 거 아니고 개발 중인 거죠. 러시아도 이제 이게 6세대 준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취지가 큰 것 같은데 이게 옥토닉이라는 무인기예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양은 다 똑같아요. 모양은. 이 중국 것이나 러시아 것도 조금 더 개발을 하다가 개량 핵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바뀐 것처럼 가다가 선이 한번 꺾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길이 14m. 네, 이거는 러시아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향후 바뀔 수 있죠. 우리는 12m죠. 네, 그리고 길이는 2m 정도 길어요. 폭은 19m니까 우리는 20m예요. 그래서 이거 거의 비슷한 크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중국 것, 우리 것, 러시아 것 크기가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하면서 지금 유럽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 그리고 미국이 오래전에 마지막에 했던 거, 그보다 커요. 네. 그래서 이런 사진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자, 앞에 이 길이가 14m란 말이에요. 폭은 얼마였나요? 19m였네요. 우리는 20m였죠. 대충 우리하고 비슷한 기체란 말이에요. 여기에 사람이 하나 올라서 있는 게 보이죠. 저 정도 크기예요. 저 사람의 크기는 뭐 160에서 170 사이쯤 되겠죠. 자, 실제 크기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비교가 되는 실제 무인기가 어느 정도 클 것인가. 뭐 그런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지금 주하이 에어쇼에서 비행기는 19년도에 공개를 했는데 처음으로 내부 무장창을 공개를 했어요. 그게 관심이 이제 제가 눈길이 가게 된 이유죠. 이게 이제 몇 달 안 됐어요. 11월 달에 했으니까. 뭐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그렇게 열띠게 보도는 안 됐는데 보면은 폭장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기타 우리 무인기에 대해서 얻을 수 없는 정보에 대한 것들이 얘기했어요. 말씀드렸죠. 크기도 비슷하고 역할도 비슷하겠죠. 일단 크기가 비슷하면은 제발 성능이 비슷하다고 봤을 때 엔진 출력도 비슷해야 돼요. 자, 모양이 비슷하다는 것은 기능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기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는 우리 기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추측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예. 폭장량이 한 2톤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2톤. 2톤이고 최대 이륙 중량은 21톤이다. 예. 자, 폭장량이 2톤이라는 것인데 저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러시아제 기체 옥토닉 그것도 한 2톤 이야기를 해요. 기체 크기도 다 비슷하죠. 예. 우리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이제 기획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도 저 언저리쯤 되지 않겠느냐. 예. 그죠? 기체의 크기가 비슷하면은 무장창에 들어가는 무장의 양도 비슷하겠죠. 무장창의 크기도 비슷하고. 사실 기체 우리가 좀 더 커요. 중국 거보다는.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꺾여 있으니까 옆으로. 예. 그리고 내부 공간을 활용하는 데는 우리는 남한테 잘 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승용차를 보더라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참고가 되는 것이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행기의 중앙선에는 보면은 앞에 랜딩 기어 바퀴가 빠져나와야 되고 위에는 공기 흡입기가 있고 뒤로는 엔진이 들어가야 돼서 무장창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 무장창은 뭐냐면은 주 가운데 선에서 날개가 두꺼워진 부분, 저 안에 보통 이제 무장이 보통 들어가는 거죠. 저 공간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 옆에 가면은 또 바퀴가 나와야 되는 거고.
자, 이걸 바탕으로 보면은 우리도 이런 사진을 공개한 바가 있었죠. 비행기 형상은 지금 이거랑 완전히 다르죠. 이건 한 1, 2년 전에 나온 이제 카이에서 나온 그래픽인데 지금과 완전 다르죠. 이번에 그 DX 코리아에서 보여준 거랑 크기도 커졌고. 자, 폭탄창의 위치는 내부 무장창의 위치는 좀 이제 중국 기체랑 비슷하고 그 외에 뭐 다른 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살짝 공개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봤을 때도 이런 형상의 기체의 무장창의 위치는 바로 저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상당히 큰 편이다. 제일 큰 편이다. 현재 나온 것 중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거는 미티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이죠. KUS 쿠스 FC 대한항공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한 30년 가면 모습을 이제 드러낼 것이고, 뭐 제가 여러 번 의견을 드립니다만은 저 내부 무장창은 당연히 KF-21과 공유가 될 것이다. 왜냐면 같은 무장을 쓸 거니까. 그리고 이런 이제 전익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특히나 무인기이기 때문에 기체 크기는 확연히 작죠. KF-21보다. 그렇지만 내부 공간을 활용하는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해요, 이게. 그래서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이죠. 6세대 전투기를 활용을 할 때 그 주인이 되는 기체가 있겠죠. 두목 기체하고 옆에 무인기 따라가는데 그 무장창이 호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무장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그리고 역할을 나눠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의 6세대 유인 전투기가 가진 기능을 옆에 있는 무인 전투기들이 나눠 가지는 거거든요. 그게 레이더일 수도 있지만 무장에서도 그래요. 그럼 당연히 무장이 호환돼야 되는 거예요. 레이더 같은 것도 호환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티어는 중거리 미사일이죠. 3.65m의 길이는 그래서 무게는 190kg. 좀 전에 중국 거를 참고를 했을 때 뭐 지금 이게 이제 F-35 같은 경우는 내부 무장창이 한 4m, KF-21은 제가 한 4.5m는 되겠다라고 추정을 하는 바죠. KF-21은 F-35보다 기체가 큽니다. 후발주자고. 그죠? 저기가 넓으면 넓을수록 무장의 호환성이 좋아져요. 이 기체를 위해서만 무장을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있던 무장들을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F-35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네. 자, 무게는 190kg 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 기체만 2톤이니까, 이게 무게에 부담될 일은 없어요. 부피는 부담이 되겠죠. 몇 발 넣을 수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또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당장 말고, 향후 또 많은 다른 정보들이 더 공개가 되면서부터. 자, 이게 중국 것이 이렇게 이제 이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 네 발이 들어가 있는데, 자, 그래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제한하는 거죠. 이거 뭐 정확한 정보 없이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중국판 어떻게 보면은 약간 활공형 스마트 폭탄, 네, 500파운드급 이상 되는 200, 우리말로 하면 한 200에서 500kg 정도 되는 그 레인지에 들어가는 활공형 폭탄이 네 발이 길이 방향으로 들어간다. 두 발씩 해서 이 정도 생각이 돼요. 뭐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F-35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이게 SDB-2 활공탄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1m 한 70 정도 되는 길이에요. 날개가 접혀 있죠. 뭐 활공탄, 스마트 폭탄 다 아실 거예요. 출력은 없어요. 대신에 정확하게 목표에 가서 딱 맞는 거죠. 이게 탄두가 한 100kg 정도 돼요. 제법 세요. 엄청나게 세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이제 정확도가 더 중요한 거죠. 탄두 100kg이면 아주 셉니다. 155mm 우리 국산 포탄이 한 7kg에서 10kg밖에 안 돼요, 탄두가. 그거 10발짜리니까 세죠, 이거는. 그 F-35에 들어간 거 보세요. 차곡차곡 쟁여 넣어가지고 4발이 들어가죠, 한쪽에. 그리고 앞남 동시에 들어가고. 자, 그 다음은 엔진을 한번 볼게요. GJ11, 중국 무인기에 들어가는 엔진은 WS-13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클리모프, 러시아의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엔진 제작 회사죠. RD33 엔진을 중국에서 국산화한 거예요. 근데 이 제트 엔진을 쓸만한 걸 하나 만든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GE도 있고, 뭐 프레드 위트니도 있고, 영국의 롤스로이스도 있고 이렇지만 그들 또한 여러 개의 뭐 비행기 형상에 맞춰서 여러 개의 엔진을 포트폴리오를 막 갖고 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의 엔진을 하나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돈이 뭐 수조 원 이상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실패하면은 뭐 회사가 아주 위험할 정도로. 그래서 쓸만한 걸 하나 개발한 다음에 계속 개량을 하는 거예요.
개량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일단 엔진 소재, 열에 견디는 부분이 가장 큰 거니까 엔진의 수명과 엔진의 출력에 있어서 그런 소재, 설계 기술의 개발, 또는 이제 또 오래 사용하면서 누적되는 어떤 노하우들의 적용,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무인경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 다 아시는 것이고 5,000파운드로 시작해서 지금 8,500파운드 출력을 내고 있다고 소문이 지금 나 있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보수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중국의 이 무인기 엔진이 보면은 크기도 우리랑 거의 비슷하지만 살짝 작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들어가는 이 엔진이 출력이 12,760파운드가 나와요. 거기다가 애프터버너까지 하게 되면 19,000파운드까지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FA50에 들어가는 엔진이 있죠. GE의 F404 엔진이라는 거예요.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보다 살짝 높긴 한데 그게 같은 값이라고 보면 돼요. KF21 엔진보다는 좀 약하고. 예. 그렇지만 그 404 엔진을 개량해서 업그레이드해서 414 엔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엔진 베이라고 그러죠. 엔진이 들어가는 공간은 FA50이나 KF21이랑 같아요. 즉 뭐냐, 우리가 지금 무인기용으로 개발하는 이 엔진은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엔진이에요. 그렇게 주목을 안 해서 그렇지. 뭐 군에서도 애써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이거는 우리가 최초로 개발하는 엔진이 되는 것이고 이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 다른 엔진들이 파생돼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기초가 되는 엔진이에요. 그래서 공을 엄청나게 들이는 거예요. 예. 향후의 성장 가능성을 다 반영해야 돼요. 그래서 그 크기를 봤을 때는 미국의 F4, GE F4 엔진의 외형 크기를 따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기체들이 그걸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고민 많이 했겠죠. 이 엔진이 적당한 것이 나중에 출력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 봤을 때 그렇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엔진을 개발하면서 지금 우리가 차세대 기동 헬기용 뭐 한 3,000마력짜리 엔진도 개발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터보 샤프트 엔진이죠. 자, 이게 3,500마력, 3,000마력이라고 봤을 땐 최소 3,000마력인 것 같은데, 그럼 6,000파운드 정도 되는 엔진이에요. 자, 그런 것들도 별도로, 물론 형식이 좀 다르긴 하지만, 별도로 전혀 다른 뿌리에서 출발해서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이 엔진 소위 말해서 코어라고 그러죠. 핵심적인 부분만 잘 개발해 놓으면은 그 파생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우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또 외국 엔진 부품들을 지금도 많이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좋은 품질로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은 돼요. 그리고 저 열병합 발전소에 들어가는 그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가스터빈 엔진 대용량도 이미 만들었잖아요. 원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작은 엔진부터 만들고 끝에 가는 그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소재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단지 기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제트 엔진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제트 엔진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우리한테 지금 주문을 주고 있는 해외 엔진 제작사들이 우리를 좀 경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경쟁자니까. 그래서 애플이 예전에 삼성 보고 뭐 자기들 칩 만들어 달라고 하다가 삼성이 휴대폰에서 그들의 경쟁자가 되니까 대만으로 옮겼잖아요. 네, 그런 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은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엔진을 국산화한다고 했을 때는 외국에서 수주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만들어서 국내에서만 공급해 갖고는 수지가 안 맞아요. 여러 기체에 막 넣어야 되고 해외까지 커져야 돼요. 수출이. 그래서 K9 많이 팔리고 K2 전차 해외에서 많이 팔려야지 우리 군에 공급하는 가격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독일이나 일본처럼 저율 생산해가지고 뭐 탱크 한 대에 뭐 200억씩 300억씩 이렇게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제약 요건이 없잖아요. 우리는 패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큰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여기서. 네. 자,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엔진 파운드는 출력은 좀 작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적었을 것 같다. 실제 출력은 중국 엔진의 출력 정도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중국 엔진 정도의 출력이 나온다 그러면 이미 FA50급 엔진이다. 저기서 한 번만 더 살짝 건너뛰기 하면 디딤돌 건너면 바로
기존에 지금 예정돼 있는 KF-21용 엔진과 같은 출력이 나온다. 예. 자, 이거 의미하는 바가 크겠죠. 일단 우리 이것을 국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은 KF-21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국산 엔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예. 그게 업체를 위한 길이고, 우리가 KF-21을 군에서 채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드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지금.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게 있어요. GJ11을 이야기할 때 있어서 작년에, 죄송합니다. 재작년이네요. 21년에 J20에 복좌형이 포착이 됐어요. 딱 기체 색깔 보시면 아시죠? 시험용 기체라는 게. 자, 복좌형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거는 본격적인 6세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탄 조종사의 일은 뭐냐? 무인기를 조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지휘자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은 6세대라는 말 한 번도 쓰지 않았지만 6세대 이야기를 이미 한 거예요. 21년에. 그리고 22년 작년 말에 이 J20과 복좌형과 같이 활동하게 될 전익 무인기의 내부 무장창을 공개를 했어요. 그건 뭐냐? 우리 다 준비됐다. 우리 너희들보다 빨리 가고 있거든. 너희는 이제 몸이 다른 모양이네. 막 결정을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자, 그러면 제가 몇 번 사용한 사진이지만 KF-21의 복좌형 사진, 이게 주는 의미가 훨씬 남다르게 올 겁니다. 지금 중국 상황을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이걸 보시면은. 자, 이런 정보가 없이 봤을 때는 포토샵 해가지고 조금 늘린 것밖에 안 되지, 그게 큰 의미를 두고 그러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장난으로 나온 복좌형 기체가 아님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이걸 설계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걸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2020년대 후반에 이 기체가 나오는데 4.5세대로 일단은 그때 이미 세계 시장에서는 2030년대 중반이면 6세대 전투기가 등장을 한다. 그죠? 그럼 우리 데뷔하자마자 몇 년 안 있으면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가상의 적국. 지금같이 세상이 뒤죽박죽한 데서는 어떤 나라가 적국이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은 6세대 전투기고 나는 4.5세대밖에 안 되면 전투에서 진다. 그러니까 당연히 6세대로 가야 된다. 이런 요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좀 전에 엔진 말씀하고 비슷해요. 드린 말씀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행기를 국내 공군에서만 채용을 한다? 그러면 도입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야 될 거예요. 그럼 국내에 몇백 대 팔고 만다 이러면. 그러면 또한 이걸 생산하겠다는 업체가 이 발을 안 담그려고 그럴 거예요. 수익이 안 남으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이것은 해외 시장에서 당연히 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KFA-50, 그리고 그 외의 무기 체계들, 호위함들, 구축함들, 잠수함들, 그것처럼 이것도 해외 시장에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고 자주국방을 통해서 최고의 무기 체계를 가지려고 그러면은 그 업계가 세계 시장에서 이걸 팔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도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최소한 가성비가 더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KF-21이라는 기체의 수명기간 대부분을 6세대 전투기랑 같이 섞여 살아야 되는데 당연히 그 준비를 해야죠. 그 전투력. 두 번째는 해외 시장에서 팔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9 자주포도 해외 팔면서도 그 다음 거 또 개량형도 만들잖아요. K2 전차도 마찬가지예요. K3 전차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장갑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 여태까지 보여줬던 그런 거 이상과는 우리가 자주국방을 통해서 강국이 된다고 하면은 경제력도 따라 올라가야 되겠지만 그런 기회윤이 지금 있죠. 우리가 그들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우리 최근에 인류 역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거랑 다 맥락이 이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국이 군사 강국이 돼도 날 때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죠. 한국이 경제 강국이 되더라도
그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핍박하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예. 그건 우리들의 책임으로 남겨져 있는 문제고,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세대가 그 정거장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그런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니다. 그냥 대충 그려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현실감이 좀 없었죠. 너무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우리가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중국의 사례를 보면서 이게 훨씬 더 실감나게 온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언버드는 지상에서 모든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체를 만들어 놓은 거죠. 앞에는 시뮬레이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시험 비행 중이지만 하늘에서 비행사가 직접 시험 비행을 통해서 극단까지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비행기의 성능에. 그래서 이거랑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걸로 많이 손을 보고 시험 비행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시험 비행 기간이 짧아지고 오류가 줄어들고, 그리고 나중에 다 만들어 놓고 새로 고쳐야 되는 그런 희한한 일이 안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F-35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감사원 자료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언버드를 못 만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소프트웨어 문제 때문에. 네. 그리고 앞으로 프로젝트 스크린, 시뮬레이터 스크린도 계속 고장 나가지고 몇 번 고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언버드는 여러 개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본형으로 복좌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좌형이 기본이면 단좌형만 만들죠. 그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4.5, 5, 6 그 개발 기간이 지금 압축돼야 되겠죠. 그래서 카이에서 지금 사장도 바뀌고 새 정부 들어오면서 또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던 유력한 인력들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걸 봤을 때 최근 6개월간에 미국을 위시해서 일본, 영국, 이태리 한 팀, 프랑스, 독일, 스페인 해가지고 진짜로 6세대 개발한다고 지금 다 이야기가 나왔죠. 이게 진심인 것이죠. 예, 얘기가 다 나왔는데 우리는 4.5세대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배치도 못했는데 2026년은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외국 애들은 벌써 30년을 목표로 6세대를 개발하고 있네. 바보 같은 짓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여기보다 앞서가고 있고 우리 준비가 여기 보이는 기체들보다 더 많이 됐으면 많이 됐지 절대 적게 되지 않았다. 중국도 그러한 것 같다. 예, 그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